기쿠치는 오타니의 우상이었습니다. 기쿠치의 후배가 되기 위해 오타니는 집에서 먼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두 선후배는 일본 야구 최고 기록을 나눠 갔는데요. 고시엔에서 160을 던진 오타니는 2016년 재팬 시리즈에서 102.5마일, 165km 일본 야구 우한 최고 기록을 세웁니다. 고시엔에서 154를 던졌던 기쿠치는 2017년 일본 야구 좌완 최고 기록인 98.2마일, 158km를 기록하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해인 2018년 기쿠치의 포심 평균 구속은 91.5마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이 답이라고 생각한 기쿠치는 2019 시즌 후 드라이브 라인을 방문하는 등 구속을 늘리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했고 2019년 92.5마일, 지난해 95.0마일에 이어 올해도 94.7마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95.7마일인 헤수스 루사르도, 95.1마일인 블레이크 스넬, 95.0마일 로비레이, 95.0마일 트레버 로저스, 94.9마일 카를로스 로돈에 이은 메이저리그 좌완 선발 6위에 해당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지난 겨울 논텐더 방출을 당했지만 포심 평균 구속이 92.8마일에서 94.9마일로 오른 로돈이 노히터를 달성했으며 역시 93.6마일에서 95.0마일로 오른 마이애미 트레버 로저스가 미친 체인지업과 함께 5경기 3승 1패 1.29로 대활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아시아 투수들의 포심 구속을 보면 오타니가 97.0마일, 사와무라 히로가즈가 95.4마일, 기쿠치 유세이가 94.7마일, 다르비슈가 94.6마일, 아리아라 고에이가 91.4마일, 마에다 겐타가 91.1마일이고 한국은 류현진이 89.7마일, 양현종이 89.6마일, 김광현이 89.0마일입니다. 기쿠치는 최고 구속 96.4마일, 평균 구속 95.5마일을 기록한 오늘 경기에서 7회 1사까지 노히트를 끌고 갔다가 카를로스 코레아에게 2루타를 맞고 일본 투수 역대 4호 노히트 도전이 무산되는데요. 지금까지 일본 투수들은 노모 히데오가 1996년과 2001년, 이와쿠마 히사시가 2015년에 노히터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노모의 1996년 노히터는 쿠어스필드에서 나온 유일한 노히터, 2001년 보스턴에서 따낸 노히터는 쿠어스필드 못지않게 타자구장인 볼티모어 캠든 야즈에서 나온 유일한 노히터 기록입니다. 기쿠치는 7회를 잘 마무리하고 7이닝 7K 1피안타 2볼넷 무실점으로 팀의 1대0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특히 팀의 에이스인 마르코 곤잘레스가 부상자 명단에 오른 상황에서 팀의 4연패를 끊어준 귀중한 호투였습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17점에 그쳤던 기쿠치는 평균 자책점을 5.70에서 4.40으로 낮췄습니다. 기쿠치는 이렇게 구속을 크게 끌어올렸음에도 여전히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커브를 커터로 교체한 기쿠치는 하지만 포심보다 커터를 더 많이 던지는 다르비슈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심 38%와 커터 40%, 올해 포심 36%와 커터 38%를 던진 기쿠치는 오늘은 포심 20%와 커터 48%, 그리고 23%의 슬라이더를 던짐으로써 커터와 슬라이더의 합산 비중이 무려 71%에 달했는데요. 과연 기쿠치가 다르비슈화에 성공하고 안정적인 투수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공은 빠르지만 불안한 투수로 남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그나저나 메이저리그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극심한 투고 타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6회까지 노히트에 성공한 투수가 기쿠치까지 벌써 10명이 됐습니다. 2피안타 이하 무실점에 성공한 팀 또한 오늘 시애틀이 벌써 23번째인데요. 2019년 총 50번이 나온 반면 4월이 끝나기도 전에 23번이니까 올해 과연 몇 번이 나올지 감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노히터 투수인 카를로스 로도는 이러다 루카스 지올리토를 대신해 사 이영상에 도전할 기세인데요. 오늘은 6이닝 12K, 2피안타 1볼넷 1실점 승리를 거둠으로써 시즌 성적이 4경기 4승, 평자책점 0.72가 됐습니다. 12개의 탈삼진이 개인 최고 기록인 로도는 현재 피안타율이 8푼 5리에 불과한데요. 로돈이 내준 피안타 7개는 4월에 4번 이상 선발로 나서 20이닝 이상을 소화한 투수의 기록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에 해당됩니다. 지난 겨울 화이삭스는 6년차가 되는 로돈을 논텐더로 방출해 연봉 규모를 낮춘 후 1년 $300만 재계약했는데요.
2014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3순위로 뽑고 제2의 크리스 세일을 기대했던 보상을 이제서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카스 지올리토에 이어 카를로스 로돈까지 변신시킨 2단 캐치 투스코치의 다음 작품이 누가 될지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한편 어제 커쇼의 활약에 힘입어 3연패를 끊었던 다저스는 오늘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미러키로 오게 된 천적 에릭 라우어 때문이었습니다. 2016년 1라운드 25순위 지명으로 샌디에고에 입단한 라우어는 다저스를 상대로 7경기에서 5승 2.12를 기록한 다저스의 천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샌디에고는 라우어를 포기합니다. 이유는 라우어가 다저스전을 제외하면 심각해도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라우어는 다저스전을 제외한 46경기에서 9승 17패, 평균자책점 4.85를 기록했고 샌디에고 AJ 프렐러 단장은 2019 시즌 후 라우어를 미러키로 보냅니다. 그리고 라우어와 루이스 우리아스를 주고 트렌트 그리샴과 잭 데이비스를 받아온 프렐러 단장의 트레이드는 그리샴이 붙박이 리드오프 겸 골드글러브 중견수로 성장하고 데이비스가 지난해 선전한 후 다르비슈 트레이드에 사용된 반면 미러키로 간 우리아스와 라우어가 모두 부진함으로써 대박이 나게 됩니다. 이 트레이드가 뒤집히려면 우리아스가 유망주 시절 평가처럼 올스타 유격수로 성장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쯤 되면 올 가을에 다저스를 만나는 팀은 라우어를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요. 디넬슨 라멧의 팔꿈치가 위태롭고 라이언 웨더스마저 부상을 당한 샌디에고가 라우어를 복귀시키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라우어는 바우어와의 맞대결에서 5이닝 3K 무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다저스전 8경기에서 6승 1.89 그리고 다저스전이 아닌 나머지 50경기에서 9승 19패 5.24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라우어의 다저스전 평균자책점 1.89는 제이콥 디그롬의 2.87, 메디슨 벙가너의 2.74, 맥스 슈어저의 2.67,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의 2.54, 애덤 웨인라이트의 2.51 등 최고의 현역 투수들을 넘어서는 다저스전 최고 기록에 해당됩니다. 반면 6번째 선발 등판에 나선 트레버 바우어는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첫 회전을 안았는데요. 올해 은근히 홈런을 많이 맞는 바우어는 트래비스 쇼에게 맞은 투런 홈런에 발목을 잡혀 8이닝 6K 2실점 완투패를 안았습니다. 7회까지 99구를 던지고도 8회 다시 올라와 113구를 소화한 바우어는 2015년 캔자스시티전 이후 무려 6년 만에 완투패를 당했는데요. 다저스 투수가 마지막 완투패를 당한 건 2017년 8월 24일 피츠버그전 이후 처음으로 당시 리치힐은 8회까지 퍼펙트를 끌고 가다 9회 선두타자 조디 머서가 3루수 로건 포사이드의 실책으로 출루하며 퍼펙트가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9회를 마무리해 9이닝 노히트를 만들어내는데요. 문제는 다저스가 한 점도 뽑지 못해 9회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한 겁니다. 2016년 7이닝 89구 퍼펙트 상황에서 교체한 마음에 빚이 있었던 로버츠는 리치힐을 10회 말 마운드에 또 올리는데요. 그러나 힐은 10회 말 선두타자 조시 해리슨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음으로써 노히트 경기가 끝내기 홈런으로 중단된 최초의 투수로 기록됩니다. 다저스가 맺은 3년 1억 200만 달러 계약이 과연 필요했나라는 논란이 있었던 바우어는 없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요. 이닝당 출루 허용 0.68은 0.55인 코빈 번스와 0.57인 제이콥 디그롬, 0.64인 로돈과 0.66인 조 머스그로브에 이어 메이저리그 5위일 정도로 출루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우어는 지난해 1.11개였던 9이닝당 피홈런이 올해 1.58개로 늘었는데요. 지난해 73이닝 9피홈런이었던 바우어는 올해 40이닝 7피홈런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피홈런 9개 중 6개가 포심을 맞은 것인 반면 올해는 포심 피홈런 하나를 내주는 동안 커터와 너클 커브를 각각 3개씩 맞았습니다. 오늘 패함으로써 최근 3승 8패인 다저스는 9회 2사 2루에서 나온 오스틴 반스의 적시타로 0패를 겨우 면했는데요. 다저스가 9안타 1득점인 반면 미러키는 4안타로 2득점했습니다. 다저스는 브루스 더 그라테롤마저 부상자 명단에 올라 불펜이 더 난리가 났습니다. 그라테롤은 팔뚝에 뻐근함을 느꼈는데요. 이게 토미존 수술의 전조 증상인 경우가 많아 그라테롤까지 시즌 아웃이 되면 다저스는 불펜 보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나갔다가 비몽사몽 중에 김광현 중계를 했던 저는 내일 다저스 미러키전 해설을 맡았는데요. 오늘은 잠을 푹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